IMF 때도 그랬고 리먼 사태 때도 그래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돈 쓰는 학생들은 또 햄버거도 사 먹고요, 떡볶이도 사 먹고요. 그러니까 도넛도 다 사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가 그 코로나 때도 강남의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권리가 없는 상가도 많았지만 공실도 대치동 공실이 안 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33회 공인중개사 합격 기념으로 이번에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됐습니다. 오늘 생방송의 주제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동향하고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토론회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라성 같은 현장 전문가 세 분이 나와 계신데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부동산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우정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항상 대치동이나 강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마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우정 대표님은 대치동, 강남, 재건축, 음마아파트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일 텐데요. 최근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슈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 남관현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부탁해 골드럭스 남관현입니다. 내업이 38기고요. 마포구 아현동에서 부동산업 마포 센트럴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조영수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뉴타운에서 재개발 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서남부권에서 최대의 재개발 지역인 광명 뉴타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 기대 엄청 많이 됩니다, 지금. 네. 자, 오늘 특별한 현장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특별한 생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전망에 관련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들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시황입니다. 공포의 신호가 엄청나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양털깎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지금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돌발 발생을 했고요. 금융권 부실, 시공사 재무 건전성 악화, 자, 거기에 이어져서 경기 침체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PF 대출 불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분양 물량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역전세난 심화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이슈를 지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기사 어느 것 하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고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바라보는 정부 부처의 생각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PF 대출 문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추가 검토와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 이번에도 풀렸지만 앞으로도 인천, 세종,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매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7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100 이상이 넘어야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현재 70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역전세난이 생기면서 깡통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동반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못하니까 집이 안 나가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약에 있어서 집이 안 나가서 계약금을 떼일 판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오히려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임차인들한테. 네. 이자 부담이죠. 자, 다음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DSR 적용되고 있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해준다. 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세입자들은 전세를 사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물량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11월에만 6만 가구가 또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더 쌓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무순위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회사가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모습.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 시행을 하기 어렵다는 모습,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 시장도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입주 시장 전망 지수는 4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찬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관계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 땐 확 달아올랐다가 꺼질 때도 지금 확 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고가가 계속 진행되다가 올해 들어서 하락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신문 기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지금 현재 현장 전문가이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시작은요. 음마아파트, 그다음에 대치동 아파트 시장, 그다음에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유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계획이 통과가 돼가지고 난리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음마아파트가 정비계획 통과됐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음마아파트는 굉장히 오랜 기간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비구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서야 정비구역이 통과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관련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한 지가 추진이 설립되고 해서 한 2003년도 정도니까 한 20년이 됐습니다. 20년째 계속 추진만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음마아파트를 둘러싼 35층에서 50층으로 한다는 것도 진행을 하다가 계획안이 변경되면서부터 좀 늦어진 것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이유긴 하지만 전임 시장님이 계속 별로 재건축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긍정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선 요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되면서부터 재건축을 진행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급속도로 속도를 내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어요. 음마아파트 당장 내일 재건축이 될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인재 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할 수 있는 단계인 거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다음에 또 공공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할 때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했었죠. 네. 뿐만 아니라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잠실이나 대치동이나 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나니까 거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아무래도 거래가 쉽지는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부터 거래량이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거주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다른 것보다 자금 출처를 좀 더 까다롭게 봅니다. 뭐 요 조건만 맞으면 허가는 나오긴 하는데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뭐 이거를 어기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처벌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속임수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거래는 좀 되나요? 예, 그동안 지금 뭐 올해 들어가지고 올 여름부터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점점 안 좋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는데요. 그 정비구역 뉴스가 나온 지 한 2주 좀 더 됐죠. 그 뉴스가 나오고선 바로 한 4-5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서부터 지금도 문의들은 관심은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매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다. 예, 지금도 예. 거래도 되고 있고. 예,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빠지면서 거래되나요? 아니면 뭐 올라가면서 거래되나요? 가격이 뭐 쭉 내려갔었고요. 꽤 싸게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금매 매물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아, 금매는 다 소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1-2억 정도는 조금 상향된 금액에서 물건들만 남아 있습니다. 아, 최저가로 바닥 찍은 다음에 예.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건은 1-2억 정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호재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반등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신문에서 보면 음마아파트 가격 하락이 막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처럼만 나오는데 실제 현장의 모습은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뭐 그렇게 하락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신문에서 나왔던 뭐 19억 9천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그 거래건은요. 구역 지정 전에 거래가 됐던 거거든요. 아,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실거래가 이제 뜨는 거고 또 그러니까 실거래도 계약서 쓴 날짜 기준이지만 저희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계약서 쓴 날이 아니고 허가 들어갈 때 계약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허가 들어가는 건 또 2주 전이거든요. 계약 허가가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또 타임 스케줄이 조금 더 앞에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비록 11월 달에 나온 신문 기사지만 이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구역 지정되기 전에 네, 있는 맞습니다. 내용들을 가지고 근데 이제 기자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게 써놓으셨네. 네, 그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 그래요? 예,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도 됐고 그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호재가 없을 때는 음마아파트도 역시 가격이 빠지는 그런 추세였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호재와 더불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뭐 안정권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었지만 한 1억 정도 살짝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래를 하기 어려운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의미 있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데 그럼 이제 조합 설립 인가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또 그 정비구역에 관련된 그 추가 규제 사항들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뭐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들만 거래가 가능하고 그 외에 뭐 해외 이주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경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들이 매매 가능하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그 요건을 못 채운 분들이 요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건을 못 채운 분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 임차인이 있어서 매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팔고 싶은데 지역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문의도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만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얼마 없고 네. 그리고 또 현재 세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 때문에 팔고 싶어도 네. 원활하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언제까지 나가게 된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아, 세입자가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맞물려서 오히려 더 하기가 어려워졌겠네요.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아,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음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더 이루어졌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매수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또 예. 매도자들도 시장에
네, 진입하기 어려운 네, 이런 예.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도 같은데 자, 일단은 아주 의외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치동은 보통 이제 학군 수요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학군 수요 때문에 아파트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군 때문에 이동하는 시기인가요? 뭐 가장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찾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지금 이제 수능이 불과 한 1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고 뭐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보통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학군 수요가 특히 지금 이 타이밍 요보다 좀 앞에까지도 해도 여름부터 가을 때까지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오는 그 고객들이 많았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 동안 주재원들을 많이 안 내보내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좀 적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요는 있습니다. 주재원이 아파트를 찾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주재원 지망을 했다가 외국인 특별 전형 같은 경우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뭐 학교 이름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특정 학교에선 그런 걸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주재원들 외국에 나갔다가 고2, 고3 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중학교 때 나갔다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요새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아,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이면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좀 노후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전세 가격은 좀 많이 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실제 어느 정도예요? 전세 가격은 뭐 낮은 편입니다. 전세 가격은 한 지금 거래 금액이 뭐 한 20억대 초반이라고 하면 전세 가격은 6, 7억대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죠. 그럼 사는 게 불편한가요? 사실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중개를 하고 소개를 하면서 보면은요.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입주하시는 분들이 수리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해놓으면 새 아파트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수리하기 나름인데 제일 아파트에서 불편한 거는 솔직하게 주차인 것 같습니다. 주차. 예, 이게 뭐라 그럴까?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일단 지하 주차장 자체도 협소하고요.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또 오래된 아파트여가지고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이제 차 위에 낙엽 이렇게 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 대치동의 학군 수요로 찾으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중개를 할 때 물어본다든지 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찾는다든지 뭔가 그런 선택의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의 기준이라기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아이들의 학원과의 동선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학원과의 동선. 예,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뭐 대치동에 일종의 미신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집 아들 서울대 보냈어 그러면은 조금 더 받고요. 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동별로 요번에는 몇 동에서 서울대 몇 명 갔대, 2명 갔대, 뭐 이런 얘기도 돌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정보는 어디서 찾아요? 뭐 학원 정보라든지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대치동에 있다 보면 들리게 돼요. 그 대치동 이제 학원 강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네네. 있으면 많이 들리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뭐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이슈가 있으면 재건축 시장이 거래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래됐다, 그래서 낡았다라는 생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나름대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진행한 데는 새 아파트처럼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고 딱 하나 불편한 건 이제 주차장은 불편하다는 건 감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학군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시즌이 아닌데 벌써 문의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
대치동에 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 좋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음마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는 신문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좀 더 지켜봐야지 명확한 내용은 알겠지만 경매가 나오면은 꽤 괜찮은 금액으로 낙찰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자금 출처도 상관없고, 그러네요. 예, 꽤 괜찮은 금액으로 낙찰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뭐 고의적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그냥 경매 취하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럴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거래 방식으로 경매를? 예,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몇 번 조언은 해드렸었는데 뭐 쉽지는 않죠. 경매 한번 넘어가면 본인 신용 등급이 뭐 거의 10등급으로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팔 수 없는 여건에서 임차인 여건에서 뭐가 안 될 경우에. 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지금 재건축은 그렇다고 하는데 강남시장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동 쪽이 앞으로 이제 강남의 핵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삼성동도 분위기가 좀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삼성동 마찬가지로 강남 전체도요. 그다지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어서 영향은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활발하진 않고요. 그리고 삼성동을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삼성동은 좀 주거지라고 뭐 거기 아파트도 있지만 주거지가 아니고 거의 이제 상업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아파트가 별로 없죠, 사실. 예, 좀 있기는 뭐 아이파크부터 해서 몇 개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그 강남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거지와 상업지를 되게 분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업지에서 아이들 키우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강남은 압구정 청담동 쪽하고 대치 노곡 쪽이 주거지고 가운데는 다 상업지.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쪽은 상업지여서 아무래도 주거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렇구나. 또 이제 재건축 얘기도 나왔고 강남 얘기 나왔으니까 압구정동도 궁금한데 압구정 어떻게 재건축 되는 건가요, 거기는? 압구정도 뭐 열심히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뭐 재건축을 뭐 서두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은 있지만 또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주민들 간의 조합원들 간의 조율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기는 조금 네.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강남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해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독특하거든요. 예. 네,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강남은 크게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네, 대출을 안 해줬어. 네.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부담이 되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5년 전 그 이전에 대출 받아서 샀던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대출 금액도 적을 뿐더러 이 정도 금리인지 알고 대출을 받았었던 거고 저금리에 이렇게 한 사람 영끌에서 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분위기상으로 이런 게 전국적인 분위기가 이르다 보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새 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네. 뭐 강남에 있는 분들이 이제 현금 부자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뭐 줄서기 안 하나요? 저축은행 뭐 금리 뭐 9.5%짜리. 네, 많이 합니다. 해요? 예. 많이 하고. 그런 정보 교환 이런 거 안 하나요? 예, 그런 것들도 하고요. 뭐 저축은행 정보도 테라노 쪽 가면 뭐 채권 사고 팔고 근저당 사고 파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그 금하고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달러를 다시 모으려고 하고 그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렇게
매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금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금에 대한 신뢰가 되게 강했었는데 생각만큼의 수익률을 금 가지고선 못 내고선 이게 과연 금도 이렇게 안전자산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전만큼 금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요새 그 얘기들이 안 나오고 금값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군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통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네, 달러에 대한 맞습니다.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요즘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강남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군요. 와,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라도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시점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라면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으로 꼽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부동산 투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뭐 아파트가 기준이겠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더 이상 명의 안 하는 분들은 요새 꼬마 빌딩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꼬마 빌딩. 예, 꼬마 빌딩들도 지금 금액이 많이 조정을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움직임들도 괜찮고요. 저도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지 쪽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좀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요새 그런 거를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코로나 풀리고 상권이 좀 살아났잖아요. 예. 좀 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꼬마 빌딩 상업 지역의 꼬마 빌딩이면은 그 수익률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꼬마 빌딩. 또 꼬마 빌딩이 아니어도 대치동은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가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줄이지만 IMF 때도 그랬고 리만 사태 때도 그래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돈 쓰는 학생들은 학생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햄버거도 사 먹고요. 떡볶이도 사 먹고요. 그러니까 도넛도 다 사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 그 코로나 때도 장사가 돼서 권리금 있는 강남의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권리금 없는 상가도 많았지만 공실도 대치동 공실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대치동에서 투자하는 것도 공실 위험도 굉장히 적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네.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엄카를 쓰니까 네. 엄카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죠? 네. 어른들은 이렇게 소비를 줄이지만 학생들은 안 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030이 다시 부동산 매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 무슨 지수죠? 부동산 지수가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됐다. 70 정도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하락된 데가 노도광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도광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2030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비중이 57.5% 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LTV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노도광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아난 매수세가 전국 지역으로 다시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 공포 심리만 조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이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아무튼 네, 시장엔 다른 이야기와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에 대한 이야기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